이 문제 봤나요 혹시? 안 봤나요? 자, 37페이지에 있는 문제 3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사건을 이제 A라고 하고요. 두 눈의 수의 차가 1인 사건을 B라고 하고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사건을 C라고 해볼까요?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자,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1 나오고 두 번째 2 나왔을 때하고 첫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 1 나왔을 때 서로 다른 경우죠. 눈이 다르니까요. 파란 주사위, 빨간 주사위 이런 거니까. 그죠? 눈이 다르대.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요. 자, 이때 서로 배반인 사건을 한번 좀 얘기해줘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 배반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어떤 일을 딱 봤더니 이거는 사건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야 하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런 놈이 없어야 된다는 거,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는 거, 공집합이어야 된다는 거, 이런 표현이네요. 자, 그럼 사건 A를 좀 보겠습니다. 사건 A가 뭐였냐면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사건을 A라고 했잖아. 그럼 주사위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었지. 이거를 땅 던졌어.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 편의상 순서상으로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와. 이런 경우. 됐죠? 아니면 첫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 2 나와. 이런 경우. 뭐 안 어렵죠? 그 다음 첫 번째 3 나오고 두 번째 3 나와. 4 나오고 4 나와. 5 나오고 5 나와. 6 나오고 6 나와.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사건 A겠지? 그럼 사건 B는 뭡니까? 라고 하면 두 눈의 차가 1인 사건이 B래요. 이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하고 2 2하고 3 3하고 4 4하고 5 5하고 6 이거랑 2하고 1 3하고 2 4하고 3 5하고 4 그 다음 6하고 5 이렇게 있겠죠? 이게 사건 B. 그럼 사건 C는 뭡니까? 두 눈의 합이 6인 사건. 6이니까 1하고 5 2하고 4 3하고 3 4하고 2 5하고 1 됐죠? 이렇게밖에 없겠지? 더 이상 6 나오는 경우. 자, 그럼 사건 A, B, C 다 써놨네요. 자, 서로 배반인 거 좀 찾아주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놈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A하고 C 공통된 3, 3이 똑같이 있지? 그럼 둘은 배반임? 그럴 리가. 그럼 여기 A하고 B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같은 경우 있어요? 예, A, B 얘는 서로 배반 사건이네요. 됐죠? 그 다음 B하고 C 있어요? 없네요. 와우.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끝.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2번 문제 밑으로 가시면 서로 다른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128이고 우와!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가 128개.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서로 다른 n개의 동전을 딱 던졌는데 이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세봤더니 128개래 라는 거 아니야? 말뜻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 맞아? 잠깐만. 내가 동전이 2개 있었어. 이 2개를 띵 던졌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왜? 첫 번째 동전이 앞뒤, 두 번째 동전도 앞뒤 해서 2의 몇 승? 2승. 맞아? 동전이 3개였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8가지. 앞뒤, 앞뒤, 앞뒤 2의 세제곱. 맞아? 근데 128개가 나왔대. 그럼 잠깐만 128은 그럼 2의 몇 승인 거야? 7승이잖아. 그럼 동전이 몇 개였다? 7개네. N은 7개였다.
됐어요? 일단 우리가 n값을 먼저 알아낼 수 있네요. 그 다음 서로 다른 7개의 동전 중에 표시를 한 2개의 동전이 앞면 나오는 사건의 수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내가 서로 다른 7개의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표시를 2개한테 했나 봐. 그래서 그 2놈은 무조건 앞면이 나왔나 봐. 이 얘기지. 그럼 나머지 5놈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 막 지 맘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2의 5승. 그게 바로 사건의 수. 됐어요? 사건이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됐습니까? m은 몇이고? 2의 5승. 몇입니까? 32. 더하면요? 39. 됐죠? 그러니까 용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처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34번. 흰 공, 검은 공 합쳐서 모두 8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를 꺼냈는데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이 4분의 1이다. 인 거야. 허허. 자, 전체 공이 몇 개냐면 8개가 있대. 8개가 있대. 그 중에 내가 1개를 뽑았대. 그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래.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암산 좀만 하면 되지 않아요? 자, 8개가 있어요. 8개의 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래. 그 얘기는 이 8개 중에 4분의 1이 바로 흰 공이라는 거잖아. 그럼 흰 공 몇 개야?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지.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자고. 주머니에 있는 검은 공의 개수잖아. 얘를 x라고 놓을게. x개. 자, 검은 공이 x개면 흰 공은 몇 개? 8-x개.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전체 8개 있는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럼 내가 이 서로 다른 8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라고 하면 8C1로 볼 거라고. 8개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중에 흰 공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라고 했지. 어차피 이 주머니 안엔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잖아. 그럼 검은 공 나올 확률은 몇인 건데? 4분의 3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검은 공 8개 중에 검은 공 하나를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 전체분의 그 경우의 수를 봤더니 이게 몇이었다? 4분의 3이었다. 이 얘기라고. 됐어요? 8개 아니죠? 미안합니다. 검은 공 8X개 중에 1개를 뽑는 거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됐죠? 끝. 됐음? 아, 검은 게 8개 있으니까 8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XC1. 됐음? 전체분의 검은 공 하나 뽑는 경우의 수. 그럼 여기는 8이니까 XC1은 X네요. 그럼 양변에 8을 곱해주네요. 와우, 몇 개다? 6개. 그러니까 흰 공은 2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이 표현을 써보자고. 됐어요? 네. 쓸 때 주의하세요. 전체 8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검은 공 X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의 수. 됐어요? 그게 바로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보실게요. 자, 37번입니다. 자, 37번 문제 보시면, 자, M자리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만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아하,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요 라는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아요 라는 거지. 그럼 그 말은 M 묶어서 짠짠짠짠짠 0보다 작아요. 와우, N값은 누구?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가 되는 거지. 받아들임?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정수는 어떤 애를 쓴다고 했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였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정수 몇 개이니?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범위에 나오는 정수는 누구야? 1,
2, 3밖에 없잖아. 맞아? 전체 몇 개 중에? 7개야? 7개 중에 몇 개? 3개. 7분의 3. 끝. 됐잖아요. 전체 올 수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수의 개수. 됐음? 그래서 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죠. 뭐 방정식과 연계돼서 혹은 함수와 연계돼서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우린 이미 다 배우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말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39번 문제. 자, 한 문제 4개의 새끼 문제가 땅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또 얘기해보면은 참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자, 갑니다. 네 사람 A, B, C, D가 있는데 이때 첫 번째 C를 가장 앞에다가 세우게 될 확률이래. 그럼 C가 가장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C를 가장 앞에다가 땅 세워 놓을게. 짜자잔. 그럼 뒤에는 몇 명이 와야 돼? 3명이 막 순서대로 오는 거지. 그럼 C가 가장 앞에 서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팩토리얼. 맞아? 자, 우리가 구한 건 지금 뭐야? C가 가장 앞에 서게 되는 경우의 수죠. 근데 확률을 구하려며. 그럼 뭐가 필요해? 전체. 이 4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하겠지. 결론 4팩분의 3팩. 4분의 1. 안 어렵죠? 자, 두 번째. C하고 D를 이웃하게 세울 확률이라고 했으면 전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4팩인데 이번엔 C하고 D를 이웃해야 되지. 그럼 C, D를 묶어놓고 보면 되죠. C, D가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는 3팩 곱하기 2네요. 몇입니까? 12네. 됐어요? 4팩 12를 나누면 되겠죠? 몇입니까? 2분의 1. 됐음? C하고 D를 이웃하지 않게 세울 거예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C, D를 이웃하지 않게 세워요 라고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웃해도 상관없는 A, B 두 놈을 순서대로 일단 나열합니다. 됐어? 그 다음 이웃하면 안 되는 C하고 D를 요 사이에다 끼는 거죠. 3P2. 됐어?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셌어요. 물론 2개밖에 안 되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셔도 돼. 하지만 3개, 4개 주어지는 경우엔 지금처럼 꼭 세야 된다고.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먼저 나열해 주시고 그 사이에다가 남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는다. 됐음? 경우수 몇 가지? 12가지죠? 그럼 전체 확률은 2분의 1이겠네. 위에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뭐야? 2명밖에 안 되니까 이웃하는 확률, 이웃하지 않을 확률 더하면 전체 확률이지 뭘. 됐음? 자, 마지막. 양 끝에 C하고 D를 세울 확률이죠. 양 끝에 C, D. 그럼 C가 앞에 D가 뒤에서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을 거고 D가 앞에 C가 끝에서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겠죠. 이 팩이 몇 개? 2개. 그럼 뭐야? 4네요. 전체 경우의 수 4팩에서. 됐습니까? 6분의 1.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39번 문제도 한번 슬쩍 봤어요. 자, 지금 나오는 문제들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2번 문제. 자,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몇 자리를 만드냐면 4자리 정수를 만든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 몇 가지? 5P 4. 몇 가지입니까? 120가지. 그런데 5의 배수가 와야 되잖아. 그럼 5의 배수가 온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꼭 누가 와야 된다? 5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5라는 놈은 맨 마지막에 무조건 와야 되는 거고 그럼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건 5를 제외한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5P 3. 맞나요? 4P. 미안합니다. 4P 3. 4개, 3개, 2개였죠? 미안해요. 그럼 4P 3 몇인데?
24. 그럼 전체 경우의 수 120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 24요. 됐죠? 이거 뭐 몇으로 나누면 돼? 20으로, 12로 나누면 되겠네요. 12. 12로 나누면 10분의 2. 아니, 5분의 1. 하이히. 됐죠? 24로 나누면 됐었구나. 해서 5분의 1 끝. 안 어렵죠?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지금 경우의 수만 잘 쓰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경우의 수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뜨르르 뜬뜬 46번.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다 싹 둘러앉을 건데 부모가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일단 첫 번째,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팩인데 6개 돌아가니까 묶어서 하나로 보죠. 그래서 5팩만큼 나올 거예요. 5팩은 몇인데요? 120이요. 됐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모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부모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일단 부모님 빼. 몇 명 둘러앉혀? 4명을 둘러앉힐게. 4명을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는 4팩인데 돌아가서 같은 거 4 묶습니다. 됐죠? 그래 놓고서 부모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요 4개 중에 2개 순서대로 찡겨 앉는 거죠. 받아들임? 3팩 6 곱하기 12네요. 몇입니까? 72. 그래서 결론 전체 경우의 수 120분의 72예요. 됐습니까? 네.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3. 나이스. 됐죠? 끝.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쫄지 마시고. 너무 쉽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유형 5번, 48번 문제 보시면. 자, 아셈 고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을 10개 반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임의로 반에 편성을 합니다. 내년에 입학할 예정인 A, B, C 세 학생이 모두 다른 반에 배정될 확률이잖아. 자, 생각해보자. A, B, C가 다른 반에 배정될 확률. 그럼 첫 번째, 그냥 이 A, B, C가 배정될 확률을 좀 생각해볼게. 이거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막 H니 C니 P니 이런 걸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 돼. A라는 놈은 10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야. B도 10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야. C도 10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0의 세제곱. A도 10개 중에 하나, B도 10개 중에 하나, C도 10개 중에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모두 다른 반에 가야 되지. 그럼 A가 처음에 10개 중에 하나 갔어. 그럼 B는 남은 9개 중에 하나 가는 거지 뭘. C는 남은 8개 중에 하나 가는 거 아니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 됐잖아요. 결론 10의 제곱분의 98의 72가 되겠죠. 됐습니까? 100분의 72네요. 잠깐만, 100분의 72. 예, 감사합니다. 약분만 잘하시면 되겠네. 에헤. 안 어렵죠? 뭐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그럼 오른쪽에 가봅니다. 51번 문제. 이게 뭐죠? 단어 뭐지 이게? 철시 교회죠? 네. 알고 있는데 대문자로 써있으니까 잘 몰랐어. 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2H라는 놈이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잠깐만. 여기 보면 잠깐만, 이 C가 지금 2개 있고 H도 지금 2개가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럼 이 6개를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물어보겠지. 그럼 이 6개를 나열하는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6팩토리알이요 라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놈이 있네요. C가 2개 있잖아. 그럼 이 두 놈은 위치 바꿔도 같은 거. H도 2개 있잖아. 이 두 놈은 위치 바꿔도 같은 거 아니었음? 이게 내가 셀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 H가 좀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H를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버릴게. 하나로 묶어버릴게. 이렇게.
그럼 전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개네. 그럼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 5개 중에 C가 보이죠? 그럼 이 C는 또 지네끼리 위치 바꿔도 같은 거 아니야. 됐음? 여기다 간혹 2를 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H 써있는 거 이거 위치 바꿀 수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보여. 맞아? H가 위치 바꾸는 걸 내가 더 추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이게 끝인 거야. 받아들임?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을 2팩, 2팩 나눴으니까 이거 몇일까요? 6, 5, 30, 180이에요? 180분의 5팩을 2로 나눕니다. 몇입니까? 60. 180분의 60, 3분의 1. 끝. 됐죠? 이 경우의 수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저기로 갈게요. 56번. 56번. 자, 그 찾기가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A 지점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P를 지나게 될 확률이래. 그럼 봐봐. 일단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좀 많을 거 아니야. 전체 갈 수 있는 모든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거죠. 숫자 쓰면서 얘기하면 돼요. 하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쭉 쓰시면 된다고. 맞아? 숫자 쓰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고 위로 가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결론은 총 몇 번 움직여? 9번 움직여. 그럼 결론은 총 9번을 내가 움직이는데 그때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 5개 있어. 위치 바꿔도 같은 거. 위로 가는 건 4개 있어. 위치 바꿔도 같은 거. 됐어요?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최단 거리를 지금처럼 찾을 수도 있지만 뭐 호수가 끼었다든가 다리가 놓였다든가 뭐 별의별 그지 같은 그림이 다 나오니까 숫자 세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해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임. 어쨌든 경우에서 세면 뭐가 나옵니까? 9, 8, 7, 6을 4팩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7, 24, 9, 28에 7 곱하니까 8, 7에 56, 126까지 나왔어요? 나왔대요? 숫자에서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숫자가 너무 커요. 더하기에서 나오는 건데 뭐 이걸 못하냐? 집에 가. 자, 그럼 문제는 그 중에 P를 지나게 될 확률이지. 그럼 그 말은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몇 가지나 나오니? 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전체 분의 예요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부터 P를 지나는 그 순간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이번에는 숫자 써볼게. 1, 2, 3, 6.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됐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숫자 세볼게. 1, 2, 3, 4, 6, 10. 몇 가지? 10가지. A에서 P까지 가는 길이 6개 있고 P에서 B까지 가는 게 10개 있대. 그럼 A에서 P를 지나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0가지. 전체 120분의 60. 126분의죠. 미안합니다. 126분의 60까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6으로 나눌 수 있겠죠? 6, 22, 6, 1은 21분의 10. 됐어? 이게 문제에서 요구한 확률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했던 문제들의 유형은 대부분 다 순열을 이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 경우의 수를 순열로 셌다면 해당되는 사건도 순열로 세주시면 돼요. 전체를 순열로 세는데 갑자기 해당되는 사건을 조합으로 셌다. 순서 상관없이 셌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매칭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순열로 셌으면 해당되는 사건도 순열로 세는 거고, 만약에 전체 사건을 조합으로 셌으면 해당되는 사건도 조합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 때마다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게요. 유형 7번. 57번 문제. 자, A와 B를 포함한 8명의 수학 동아리 회원들 중에 수학 체험전에 참여할 5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아 제꼈더니 A, B가 모두 뽑혀버렸대. 와우, 세상에나. 자, 8명 중에 5명을 뽑죠. 선택하는 거지. 그럼 전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85. 8명 중에 5명 뽑으니까. 맞아? 그때 A와 B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그럼 A와 B 뽑아 놓으면 되잖아. 그럼 몇 명 남아있어? 6명 남아있지. 그 중에 몇 명도 뽑는 거야? 3명 뽑는 거 아니겠어? 짠, 85분의 63. 끝. 그럼 85는 83이죠? 8, 7, 6을 3팩토리알 3이 1로 나눈 값분의 63은 6, 5, 4를 3팩토리알로 나눈 값. 그래서 약분 띡띡, 약분 띡띡, 약분 띡띡 14분의 5. 끝. 약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뒤로 가볼게요. 61번 문제. 그냥 경우에서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말 있어요? 응. 자, 61번 문제 보시면 없으면 계속 합니다. N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에 살아있는 제비겠죠? 그 중에 2개를 뽑습니다. 무섭네요. 2개가 모두 당첨될 확률이 15분의 1이래. 잠깐만 다시. 10개 중에 내가 2개를 딱 뽑았는데 이 2개가 모두 당첨될 확률이 15분의 1이라는 거야. 하나만도 아니고 둘 다 모두. 세상에나. 당첨된 제비가 몇 개냐? N개 있었죠. 자, 일단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보면 10개 중에 몇 개? 10개 중에 내가 2개를 땅 뽑을게. 근데 공교롭게도 당첨제비 몇 개 중에 N개 중에 2개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 확률이 몇이야? 15분의 1이요. 받아들임? 받아들임? 아, 당첨이 N개인데 그 중에 2개를 뽑아버린 거 아니야. 됐음? 끝났어. 그러면 10C는 몇이고? 90. 45. 그럼 15분의 45. 그럼 이거 몇이고? 3이고. 됐어요? NC가 3이래. 그럼 NC는 N, N-1을 2팩으로 나누니까 크게 3이라는 거잖아. 그럼 N, N-1은 3 곱하기 2라는 거잖아. 그럼 N은 몇인 거야? 3인 거야. 당첨제비 3개 있었네요. 끝. 됐어요? 네. 이거를 막 6이라고 하고 N제곱 마이너스 N으로 하고 넘겨서 막 계산할 필요 없죠? 우리 조합은 그냥 이렇게 연속되는 정수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된다. 어려워요, 민석? 할 수 있어요? 네. 아, 뻥치지 말아요. 66페이지로 66번으로 갑니다. 뼈배병.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구슬이 있나 봅니다. 이 가게에서 10개의 구슬을 고릅니다. 임의로. 임의로라는 뜻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랜덤으로, 이 표현이죠. 임의 추출, 랜덤 추출 같은 표현. 그죠? 우리는 랜덤이라는 말을 더 잘 쓰니까. 임의로 10개의 구슬을 막 골랐대요. 골랐는데 빨간, 파란, 검정 구슬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모든 구슬은 10개 이상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빨간색만 다 뽑을 수도 있었고 파란색만 10개 다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수없게도 하나씩 다 골고루 뽑았다는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빨간, 파란, 검정 서로 다른 3개가 있어. 그 중에 내가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H10. 서로 다른 3개 중에 10개를 뽑잖아. 맞아요? 근데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우린 색깔만 보잖아. 수박, 빨간색이니까 수박, 파란색이니까 포도, 검정색이면
해바라기 씨, 흑당 뭐 이런 거 됐어요? 아 이렇게 산 거야. 됐어? 전체 경우에 3의 G10이겠네. 그 중에 문제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포함되게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잖아. 그럼 하나씩 포함되게 뽑아요 라는 그 말은 예전에 이런 말 했었죠. 우리 민석이가 마트 가서 수박만 10개 사왔다고. 그래서 엄마가 싸대기를 때리면서 얘기했죠. 미친놈아, 수박만 10개 사면 어떡해. 골고루 사와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민석이 뭔 짓 했어? 마트 가자마자 일단 주머니에다가 하나씩 쑤셔놓고, 그럼 나 이거 3개 샀으니까 이제 남은 거 7개 사야지. 이건 수박만 사야 되겠다. 헤헤. 이 지랄한 거 아니야. 맞아? 하나씩 사놓고 몇 개? 서로 다른 3개 중에 7개만 더 삽시다. 그 7개는 수박만 다 사도 돼. 어차피 주머니에 포도 하나 있잖아. 됐어요? 흑당이랑 포도 하나씩은 있으니까. 됐음? 그럼 얘는 12C 10분의 9C 7이 될 거고, 12C 2분의 9C 2가 될 것이며. 됐어요? 결론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눌 거고 9 곱하기 8도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눈 거 그냥 둘 다 나누니까 그냥 쌩 까버리고 정리하면 되겠죠? 4, 2, 8 3, 1은 3. 결론은 11분의 6이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도 보았듯이 전체 경우를 중복 조합으로 했네? 해당되는 사건도 중복 조합으로 표현이 되잖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주셔야만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또 다른 변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연산을 이용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함수의 개수를 좀 세보네요. 혹시 몇 시까지예요? 3시 40분까지요. 네. 너무 속으로 자, 70번 문제 보시면요. H팝의 원소가 3개 있고 B집합의 원소는 6개가 있는 상황에서요. A에서 B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네요. 그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I가 A 원소고 J도 A 원소일 때 I가 J보다 크면 FI가 FJ보다 큰 경우를 만족시키는 함수래. 자, 그럼 봐봐. 그냥 A에서 B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는 몇 가지 나오니? 라고 하면 1이 갈 수 있는 것 6개 중에 하나, 2가 갈 수 있는 거 6개 중에 하나, 3이 갈 수 있는 거 6개 중에 하나, 6의 3승.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인데 그 중에 다음을 만족해요. 1대1이라는 표현 아니죠? 커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이 오른쪽에 선택받는 6개, 서로 다른 6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3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큰 놈이랑 매칭시켜주고 제일 작은 놈은 1이랑 매칭시켜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63. 됐어요?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63은요 6, 5, 4를 3팩으로 나누죠? 그럼 뿅, 뿅. 됐습니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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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됐어요? 잠깐만, 6, 6에 36에 3 곱하면 몇이야? 6, 6에 36. 6, 3, 18, 108 분의 10. 이거 2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데, 54분의 5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70번 문제 조금 특이하죠?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야, 밑에가 조합이면 분자도 조합으로 좀 써주고 분모가 순열이면 분자도 좀 순열로 써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뭘 얘기했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중복 순열이고 문제에서 해당되는 사건은 조합이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선생님 이거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말한 게 뭐였어? 같게 해주는 게 좋다고. 같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얘는 전체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중복 순열로 분명히 세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고, 지금처럼 어떠한 함수값이 어떤 함수값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상황이면 조합으로 세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그럼 이제 그대로 간 거야.
무조건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라 맞추면 좋다고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얘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냥 쓰는 거지 뭐. 전체 개수분에 해당되는 개수.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렸고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갑니다. 44페이지. 자, 확률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라 그냥 언급을 따로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이런 거죠. 어떤 임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요 앞에다 P를 써요. 확률, P를 써요. A가 일어날 확률 0하고 1 사이. 당연한 거지. 그 다음 전 사건이라는 표현, 어떤 S란 일어나는 확률이 1인 경우 모두 다. 공사건이라는 경우 일어날 확률이 0인 경우 공사건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편의상 이제 S는 표본 공간에 이제 글자를 쓴 거고요. 이 공집합은 뭐 말 그대로 공집합, 원소가 없을 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이거 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72번 문제 보시면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와 공사건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 옳은 것만 찾아주세요. 자, 표본 공간 S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A, B가 있나 봐. 됐어요?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나 봐.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이 A라는 집합은 전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고 B라는 놈도 전체 S의 부분이겠지 뭘. 이런 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일어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PS 뭐야,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이지. 뭐야, 전체 모두 다 일어날 확률이잖아. 1에서 공집합 아무것도 나지 않아. 0이죠. 1 더하기 0이네요. 1. 당연한 얘기지. 그럼 두 번째 이거 볼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1보다 큽니다. 맞을까요? 아니 어차피 A도 집합 S의 부분이고 B도 S의 부분이잖아. 그럼 A와 B의 합집합도 마찬가지 그냥 S의 부분 집합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말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1보다 어때? 작거나 같겠지. 크다고 말하는 건 뭔 소리야 임마. 됐습니까? 그 이유는 표본 공간 S에서 일어나는 사건 A, B라며. 그럼 S에 있는 부분 집합들일 거 아니야. 받아들임? 얘가 전체보다 클 리는 없죠. 그 다음 리을입니다.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다. 맞을까? 민서 맞을까? 별거 없어요. A가 일어날 확률 0하고 1 사이지. B가 일어날 확률도 0하고 1 사이지. 그럼 더하면 0하고 2 사이잖아. 맞아? 맞아요. 굿.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디귿하고 리을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0하고 1이 일어나면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모두 일어나면 1.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0.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올 확률. 몇이야? 0. 아직 확률이요. P가 확률이에요. P가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유형 11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확률을 쓰게 될 때 지금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확률을 얘기했잖아.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로 통계를 많이 쓰는 건 통계에서 많이 쓰죠. 특히 야구. 야구는 통계 스포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투수는 방어율, 타자는 타율. 됐죠? 타율이 뭐임? 타율이 0.433 이러잖아. 4할 3푼 3리 이러잖아. 무슨 뜻이야? 안타 칠 확률이 0.4, 40%라고 100%로 바꾸면. 됐어? 방어율이 1.5예요. 이건 무슨 뜻이야? 한 게임 나와서 점수 주는 게 거의 평균적으로 1.5점 정도 준다고. 그럼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거기에뿐만이 아니라 뭐 장타율, 출루율, 뭐 OPS 막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야구가 대표적인 통계 스포츠. 물론 농구도 마찬가지죠. 3점슛 성공률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3.0 성공률이 좋으니까 뭐 가드도 있어야 돼, 외곽에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노마크일 때 슛 성공률, 마크맨이 한 명 붙었을 때의 성공률, 속공할 때의 성공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계산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별거 없어. 야구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다 설명해 준다고. 타율은 어떻게 계산하니? 타수분의 안타수. 타수는 뭔데요? 타격하러 들어오는 그 횟수, 그게 타수. 그리고 안타수는 뭐야? 안타 치면 안타수. 됐어요? 그럼 내가 3번 타수에 들어와서 3번 안타를 쳤어. 그럼 내 타율은 몇인 거야? 1. 그럼 이 새끼는 무조건 안타 치는 놈인 거야. 가 되는 거임. 됐어? 내가 5번 타수에 들어왔는데 안타를 한 번도 못 쳤어. 타율 몇이야? 0. 얘는 안타를 못 치는 놈이야. 받아들여? 그럼 문제. 타수가 지금 320이네요. 거기서 안타 횟수를 좀 생각해 봤더니 1루타, 2루타, 3루타, 4루타, 4루타래. 홈런이죠? 여기까지 있네요. 알아. 야구 잘 알아요. 그럼 이때 이 친구의 타율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전체 320번 나왔는데 1루타가 41번, 2루타가 23번, 3루타가 6번, 홈런이 10번이잖아. 됐음?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이게 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막 야구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뭐 장타율도 계산을 해요. 장타율은 1루타 빼고 2루타 이상. 그거를 보면서 장타율이라고 불러요. 어허? 재밌는 상식이죠? 2루까지 갔는지는 상관없어요? 2루까지 가면 2루타인 거고요. 3루까지 가면 3루타인 거고요. 사람이요? 네. 친 사람이 한 번에 그냥 2루까지 가면 2루타. 3루까지 가면 3루타. 홈으로 돌아왔다 그럼 홈런. 네, 집으로 오는 거죠. 야구는 몰라도 돼. 그냥 문제에서 말해준 대로만 쓰면 돼요. 320분의 다도한 값이죠. 60, 70, 80이네요. 이렇게 뿅뿅 4분의 1. 그래서 타율은 4분의 1입니다. 이거를 이제 할푼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쓸 땐. 할푼이 배웠어? 초등학교 때? 네. 배웠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안푼 문제도 다 숙제니까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되겠고. 자, 48페이지로 갑니다. 자, 빨리 볼게요. 빨리 볼게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뭘 배우냐면 이 덧셈 정리라는 걸 배워. 이 이름 친숙하죠? 덧셈 정리. 그지? 사각함수에서의 덧셈 정리. 여기도 덧셈 정리가 있나 봐. 더하는 거 어떻게 또 정리해 놨나 봐. 자, 뭘 정리했냐면 별거 없어. 이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면 돼.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 집합에서 나온 거잖아.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잖아. 맞아? 근데 얘를 뭐로 바꿨어? 이제 P, 확률로 바꿨죠? 그럼 확률로 바꾸려면 뭐로 하면 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나눌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 나누면 되잖아. 그럼 여기도 나누면 되잖아. 여기도 나누면 되잖아. 여기도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뺍시다. 그 표현인 거야. 아예 일도 안 어렵죠. 두 번째 이야기. 거기서 만약 두둔탁 서로 배반이라면 동시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여사건 이러잖아. 여사건 뭔데? 여사건 뭐야? 일어나지 않을 사건. 됐어? 여집합 그게 아닌 집합. 맞아? 여사건 일어나지 않을 사건. 여사건을 이용해 봅시다 라는 말이 나와.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합에서 여집합을 구한 다음 뭔가 문제를 풀었던 것들,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 다 뭐라고 써있다? 적어도. 내가 공을 뽑는데 적어도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럼 한 개 뽑을 때, 두 개 뽑을 때, 세 개 뽑을 때 이런 걸 다 말하라는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했어?
전체에서 아무것도 못 뽑는 걸 뺐잖아. 맞아? 여집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다고. 그렇게 역시 마찬가지 확률을 쓸 때 우리는 뭘 쓴다? 여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쓴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적어도 라는 표현이 보이면 100% 여사건인 거. 여사건을 이용해서 전체 확률 1에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면 일어날 확률이겠지.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 얘기까지 하면 우리 지금 조건부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조건부 다음 시간에 할 거임. 그래서 여러분들 49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들 한번 살짝 풀어보는 거 가능할 것 같고요. 51페이지로 갑니다. 덧셈 정리와 여사건에 대한 이야기 유형 1번. 자, 1번 문제 보시면 27번 문제 보시면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요. 첫 번째,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7일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별거 있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는 거 아니었어? 문제 다 좋네. 12분의 7은 2분의 1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몰라. X라고 해야지. 빼면 되죠. 4분의 1을. 이렇게. 됐잖아. 넘겨서 정리하면 X. 그게 B가 일어날 확률. 몇인데요? 3분의 1. 됐죠? 넘긴 다음 정리하면 끝이야. 됐어요? 넘어갑니다. 32번 문제. 짠. 자, 배반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배반은 아니랬어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했냐면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몇, B가 일어날 확률도 몇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생각해 보자고. 써볼게 그냥. 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말이야.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둘이 위치 바꾸면 우리가 알던 식이잖아. 그냥 위치만 바꿔놓은 거야. 그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하고 5분의 3을 더한 다음 빼면 되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그지 않아? 여기까지 받아들임?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을 구하라며. 최소값을 구하라며. 그럼 이 둘이 더한 값은 일단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제일 많은 애를 빼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여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 가장 최대가 왔을 때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 여기까지 받아들임? 받아들임? 그럼 최소일 거 아니야. 제일 많이 뺐으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의 가장 최대값은 몇일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의 최대값. 모든 확률의 최대값 몇인데? 1.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요? 1.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사건을 A, 홀수가 나올 사건을 B라고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몇이에요? 1이잖아. 맞아? 됐잖아. 그럼 결론. 여기 무슨 최대값 몇이야? 1이네? 이 둘이 더한 다음 15분의 19에서 1, 15를 그냥 뺀 값. 이거 말하면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겠네요. 몇입니까? 15분의 4. 끝. 됐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33페이지 3번. 빨리빨리 한 2개만 더 풀고서 마무리 짓게요. 이거 원래 뒤에 여사건도 해야 되는데. 네. 3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6의 약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좀 구해달래. 잠깐만. 6의 약수 또는 소수잖아. 그럼 잠깐만. 6의 약수가 누구지? 1, 2, 3, 6. 얘네구나. 소수는요? 2, 3, 5.
얘네구나. 됐어요? 그럼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데 1, 2, 3, 6 또는 2, 3, 5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맞아? 전체 경우수 몇 가지? 6개 중에 1, 2, 3 누구야? 4 빼고 다네? 몇 개인데? 5개. 됐어요? 뭐 하면 돼? 합집합의 확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끝. 허허? 허허? 또는 허허?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오른쪽 39번 문제. 바로 갈게요. 혹시 좀 안 되거나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야. 뭐 38번 같은 경우 좌표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신에 문제 풀어 오시고 전에도 말했듯이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고 고민해 봤는데 안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그냥 아씨 몰라요 이러면 또 답 없어잉. 자 39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이거나 차가 2일 확률. 아 더한 놈이 5이거나 뺀 놈이 2일 확률이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개니까 더해서 5 나오는 경우는 1하고 4, 2하고 3, 3하고 2, 4하고 1 이러면 더해서 5 나오는 거지? 그럼 뺀 게 2가 낼 확률은 이라고 하면 2하고 1, 3하고 2, 4하고 3, 5하고 4, 6하고 5 뺀게 2구나. 미안 1인 줄 알았어. 참 미안해요. 쏘리 3하고 1, 4하고 2, 5하고 3, 6하고 4 이런 경우랑 얘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지. 바꿔서 있죠. 1하고 3, 2하고 4, 3하고 5, 4하고 6 이런 경우겠죠? 자 보겠습니다. 혹시 겹치는 거 있나요? 아니요. 겹치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전체 몇 가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12가지 나왔네. 12가지 나왔죠? 맞아? 자, 전체 경우수 몇 가지인데? 36가지. 3분의 1. 여기서 문제. 전체 경우수 몇 가지라고? 너네 이거 순열로 센 거야? 조합으로 센 거야? 순열로 셌지? 왜? 서로 다르니까. 그지? 맞아? 첫 번째 오는 눈이 1부터 6까지 6개 중에 하나. 두 번째도 6개 중에 하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우의 수 셌을 때도 마찬가지. 3, 1하고 1, 3 둘 다 셌지? 둘 다 셌지? 왜? 순서 바뀌면 다른 경우니까. 맞아? 전체 경우의 수로 순열로 셌으니까 해당되는 경우의 수도 순열로 세서 차가 2예요 라고 말을 했지만 3하고 1만 본 게 아니라 1하고 3도 같이 본 거라고. 맞아? 순서 바뀌어도 다른 경우니까 이거 다 센 거야. 됐음?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세주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53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이제 과제가 되고요.